저는 이 처음에 이 성상담과 이 성치유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는 성상담과 성치유 쪽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섹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글 하나하나가 다 음란문이 돼버리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구나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성상담과 성치료는 매우 불가능. 어떻게 보면 유교적 사상이 또 이게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전환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한 몇 년 동안을 고민을 하면서 바꿔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부부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부부 간의 성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성상담과, 그러니까 부부 상담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지만 성상담과 성치유를 근거로 하는 부부 상담이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다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하나씩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외도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쓴 게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외도 상담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전국에 외도 상담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외도 상담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어쨌든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관계 중독이 무엇인지, 외상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관계 중독이라는 용어도 못 썼어요. 왜?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중독이라는 용어, 외상 트라우마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게 마음이론, 성마음이론에 관련되는 근본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는 장애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무슨 명칭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해서 관계 중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용어를 알리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론, 성마음이론의 근본적인 거를 그때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가 계속 상담과 치유죠.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외도 상담을 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외도 상담을 할 때는 2015년 이전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제가 마음이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무엇인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뭐에 대해서 제가 프린트물을,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서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공통부모들이 많아져가지고 마음교육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교육을 만들고, 마음교육을 어쨌든 대면으로 하면서 이제 마음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솔루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5년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치료보다는 악화되는 거예요. 분명히 편안해지고 즐거워는 지는데 회복은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회복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왜 이럴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2016년부터는 작년까지 결국 마음이론, 성마음이론을 완성하는 데에다 초점을 맞추고서 마음이론, 성마음이론을 완성을 했고, 그러면서 비로소 마음 상담과 그 다음에 마음 치료, 즉 마음 치유인데 무의식 치유법을 만든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식 치유에 관련되는 게 집중이었다면 이제 진짜 비로소 2015년 이후부터 무의식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마음 진단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2024년까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고 어차피 습관을 바꿔야 돼요. 무의식이 습관이다 보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상담을 하면 습관이 안 바뀌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만 가니까. 왜? 의식에서 자기 편한 대로, 이 편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편하고자 하는 거, 즐겁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는 이 인간의 마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의식에서는 계속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치유를 하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는 기본 원리로 간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고 대면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 그렇게 해서 찾기 시작한 게 바로 자가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게 습관치유 또는 무의식치유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마음치료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치료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치유법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없는 진짜 자가치유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관계중독, 외상트라우마, 마음교육, 마음치료 여기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 이 용어가. 근데 지금은 이 용어 없으면 상담 안 하죠. 지금은 어디서든 다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담사, 많은 치료에 관련된 치유하는 분들, 치유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쓰면서 개념을 몰라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이잖아요. 의식은 편안하고 즐거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설당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상담이나 정신의학이나 이곳에서 지금 어지간하면은 관계중독이다, 그 다음에 외상트라우마다,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이야기 안 하는 데 없습니다. 요즘은 마음치유한다, 마음교육한다, 마음치유한다 하는 말을 쓰는 분들을 진짜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다 의식치료예요. 무의식치료가 아닙니다. 첫 번째, 대면을 하면 안 돼요. 치유할 때. 대면은 언제 하느냐? 방향을 정해줄 때, 그리고 치유를 할 때 부득이하게 이 사람을 한번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치유법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만 그래서 마음상담으로 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마음상담, 마음진단 누구나 다 쓸 거예요 아마. 조만간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럼을 하면서 여기서 분명히 관계중독, 외상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 심리장애 우리 만든 용어들을 아마 보편적으로 쓸 거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외도상담 곧 이제 보편적으로 상담실에서 쓰게 될 거다. 근데 그들은 그 상담이 무슨 상담인지 모른 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식만 해결해도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포럼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변천이 왔어요. 자, 그러면 올해부터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향후 저의 10년입니다. 이제 향후 10년인데 바로 이 성마음에 대한 제스 치료입니다. 제스 치유죠. 제스 상담과 제스 치유를 이제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제스 상담, 인생 상담, 그리고 제스 치유에 관련되어 있는 이걸로 진행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도도 제스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예전에는 마음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도에 관련되는 거, 심리에 관련되는 거,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인생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제스 원리에 의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스 상담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하겠지만 마음 상담, 마음 치유와 제스 상담, 제스 치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는 모든 것들은 다 공개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앱과 웹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상담, 마음 진단, 그리고 마음 치유에 대해서 마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가 치유를 쉽게 갈 수 있도록 다 제가 전환을 다 해 놓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 제스 상담과 제스 치유는 대면이 기본입니다.
대면. 그러면서 이제는 모임에 관련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대면과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스 치유에는. 왜 그러냐면은 인생 전체를 회복하는 치유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신문제다. 정신문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제가 굳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신문제가 됐든 마음 문제든 심리 문제든 인생 문제든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인생 실패해서 그랬는지 뭐 하는지 전 관심이 없어요. 제스 상담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왜?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플러스 성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치유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내가 진짜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성에너지를 어떻게 생성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갈 거냐라는 것만 알려주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가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예방을 하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공유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모임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설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변천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성상담 성치료한 거 한 10년 되고 그리고 외도 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가는 것이 거의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이제 마음치료 관련되어 있는 마음치유 쪽으로 진행을 해온 게 10년이 됐고 그리고 향후 10년은 아마 이 제스 상담과 제스 치료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스 상담과 제스 치료는 자격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담을 했는데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작용됐다. 그 사람 그날 무너집니다. 그날 싹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담사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용어 자체도 이제 쓸 수 없는 환경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섹스 상담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유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집니다, 인생. 제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고, 제가 앞으로 남은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남겨놓고 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유언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 분야의 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두면 우리 지금 여기서 전문가들이나 누구나 이 양반이 찾아가려고 했던 그 길이 남아있는 이 길이 있었는데 완성을 못했다? 그럼 이어서 나름 공부할 거 아니에요. 물론 한두 명만 해도 돼요. 남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런 걸.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자꾸 이 파생되는 형태로 가면서 연구를 해오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연구했던 방향으로 다시 이제 그동안 했던 거를 멈춰놓고 그러나 그동안 했던 게 다 저의 자산이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 시행착오의 엄청난 지식들은 그걸 한번 바꿀 때마다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왜? 희망이 사라지는 거고 불확실성에 대한 또 도전이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겪어봤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던 사람이 무너져가지고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막 자살하고 뭐하고 하는 거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끔찍합니다. 분명히 좋아졌거든요. 행복해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제 책임 맞습니다. 저는 진짜 죄를 많이 졌습니다. 몰랐어요. 그게 치료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제가 의식치료와 무의식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이 의식치료와 무의식치료, 치료라는 말, 이게 용어가 자꾸 이게 배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치유라는 용어로 제가 바꿉니다. 혹시 제가 치료라는 말 쓰더라도 저건 치유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치료라는 말 이제부터 쓰면은 이제 잡혀갑니다. 의료행위로 해서 약사법 위반, 약사는 없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제스 치유를 들어가게 되면 치료라는 말과 엄격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너무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왜? 정신의학 영역까지 들어가거든요. 제스 치유는. 그래서 치유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용어 하나 가지고 용어가 뭔데, 그죠? 위험한 게 용어입니다. 근데 어차피 또 쓸 거예요. 누구는 또 자기가 제스 만들었다고 이제 또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거예요. 긴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요즘 관계중독이란 말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TV에 나와서 다 관계중독이 악화돼서 뭐. 근데 관계중독이 악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거는 얘기 일부 안 해요. 관계중독이. 옛날에는 관계중독 그렇게 해석 안 했거든요.